119죠? 남편이 쓰러졌어요. 현재 병원 선정차 연락드렸습니다. 네. 사실 최전선에서 1년 365일 24시간을 힘들게 일하고 있는 구급대원과 응급 어르신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제 마음속으로부터 존경과 감사를 드리는 바이지만 그분들의 그러한 고생을 또 우리 도민들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민들이 최소한의 시간과 경비로 원하는 의료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응급으로 체계 구축을 하는 것이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제주 공감의 오유진입니다. 네, 응급 상황에서는 단 1분의 시간, 단 한 번의 선택이 생사를 가릅니다. 의료 여건이 열악한 제주가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넘어서 우리나라 응급 의료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 빛나는 성과의 중심에 제주형 응급 의료 체계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주 응급의료지원단 김원 단장님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 의료 응급지원단이 재작년 2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예.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진 겁니까? 우선 응급의료 지원단이 출범하게 된 제도적 근거는 2023년 5월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2024년 초에 의정 사태가 발생했죠. 의료 대란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의료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아졌기 때문에 긴급히 그 2024년 2월 26일 날 이 도내의 응급의료 사태를 컨트롤할 수 있는 현장에서 지휘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개념에서 긴급히 출범하게 되는 것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지원단은 제주 지역의 이제 소방, 병원, 행정을 한데 묶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실은 응급의료 체계의 컨트롤 타워라 그러는 것은 우선은 해당 기관을 전부 포함해서 하나의 유기체처럼 통합 운영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를 통해서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목표라는 것은 결국 환자가 발생했을 때 현장부터 최종 치료까지 안정된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죠. 첫째는 도내에 있는 6개 병원 및 모든 의료 자원을 실시간으로 분석한 뒤에 거기에 대해서 해당하는 당직자 이런 것을 균형에 맞춰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한 뒤에 그 내용을 도내의 의료기관과 소방이 공유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시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기준을 넘어섰을 때는 개입을 해서 조율을 하고 그 문제를 분석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만드는 것이 그 주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이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간다라는 평가들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안정화됐다는 이제 얘기가 되겠죠. 가장 크게 달라졌다고 느끼는 점이 어떤 겁니까? 네, 가장 큰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전과 다른 것은, 이전은 소방이 환자를 이송할 때에 빨리 병원에 가려고 하고, 병원은 또 받을 수 있는 환자만 받으려고 하고, 또 행정에서는 전체 균형을 맞추려, 이것이 각자 작동됐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각 기관별로 알아서 하던 체계를 지원단이 개입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서로 조율하고 통합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분석을 통해서 차후에 개선책을 제시하는 이런 조율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멘탈 얼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병원 선정하면서 이제 구급차 내 도로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는데 응급의료 지원단이 생기면서 좀 더 빠르게 병원 선정이 되다 보니까 압박감이 좀 줄어든 감이 있습니다. 전국의 다른 지역과 이제 비교했을 때 제주형 응급의료 체계만에 갖고 있는 장점, 특징 뭐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주의 응급의료 체계가 이렇게 이제 화두가 된 이유는 제가 아마 크게 세 가지 특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에서 번반이 생기는 기관 간에 서로 조율되지 않고 협조되지 않는 소통의 단절, 정보의 단절을 없앴다는 것입니다. 정보의 단절을 없앴다. 소방과 의료기관, 도내에 있는 모든 의료기관과 도화해서 지원단이 중심이 되어서 유기적인 통합체계를 하나로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항상 조율할 수 있는 그런 협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도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즉시 모일 수 있는 실시간 운영 체계를 가동해 왔다는 것이 두 번째 큰 장점이고, 세 번째는 이 문제가 생겨 토론하는 주체가 책임자급인지 네. 중간 관리자인지 예. 실무자에 따라서 또 대화할 수 있는 내용의 범주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거를 구분해서 분과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예. 이것을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유도했다. 이 세 가지가 저희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나면 이제 환자 이송을 위한 한 라인이 운영되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응급실 뺑뺑이가 그동안 로 인한 사망자가 그동안 한 건도 없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죠? 예, 일단은 이 한라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환자를 조율하는 과정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도내에 있는 모든 의료 자원 정보를 사전에 분석해서 파악하고 있다는 거. 예. 두 번째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내고 기준을 초과하면은 직접 개입을 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다 같이 모여서 분석함으로써 그리고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업데이트 시키는 그 과정을 해왔다는 이 두 가지가 아마 오늘의 이런 결과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라인 도입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현장에서 크게 달라졌다고 느끼는 게 어떤 겁니까? 예, 한 라인을 함으로써 이제 가장 실무자들이 느끼는 것은 첫째는 그 동안에는 그 본인들이 하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어디다 얘기하고 어디서 조율받는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이 없다 보니까 예. 자율적인 해결 체계에서 한계를 느꼈다 본인들이 그러면은 다 부담을 져겠죠. 하고 예. 컴플레인을 하는 거죠. 여기 지금 막 말만 나오지 실제 개선하기 어려웠다 하면 지금은 그것을 전부 모아서 예. 한 군데 모아서 같이 협의하고 토론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예. 개선책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시스템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를 이송할 때 그 현장에서 즉시 어떤 병원이 만약에 환자 받는 걸 거부했다 그러면은 누가 어떻게 조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초기 과정은 우리가 저 구급 대원들이 처음에 의뢰하고 거기 상황실에도 연락을 하는데 네. 거기서도 안 되는 과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이제 연락이 오게 되면은 네. 저희가 두 가지 조치를 합니다. 첫째는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도내에서 치료가 가능한지를 먼저 파악한 뒤에 네. 하다 그러면은 도내에서 치료를 하게 하고 네. 아니라면은 이제 도외로 이송시켜야 되겠죠. 예.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도외로 이송시킨 환자를 즉시 못 시키는 경우는 우선 수용을 해야 됩니다. 예. 또 도내에서 그 최종 치료가 안 되는 병원이 모든 병원이 그렇다 치더라도 예. 1차적으로 환자 생명을 유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임의로 지정을 해서 수용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황실 안에서 다 벌어지는 일입니까? 아니면 다른 조직도 있습니까? 지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에서 상황에서 하고 그 한계에 도달하면 지원단 협조를 해서 네. 그 역할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주형 이송 및 수용 곤란 고지 관리 지침이라는 게 시행되고 있죠. 네네.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도내에 있는 모든 의료기관의 자원 정보를 좀 분석한 뒤에 네. 그것을 가지고서 도내에 있는 중증 환자의 종류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중증도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네. 거기에 합당한 병원을 어떻게 선정하라는 것을 이제 도내 소방과 육계의 협의하에 네. 초본은 24년도 6개월에 걸쳐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환자는 이렇게 우선 가고 그 다음은 이렇게 하는 단계별 네. 지침을 만들어서 그것을 교육하고 전부 이제 매뉴얼로 만들어서 배포함으로써 네. 기준 책자를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그 지침이라는 것은 한 번에 만들어서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시행 과정에 생기는 문제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분석함으로써 네. 저희가 매년 주기적으로 그 개정부를 만들어 발간하고 교육함으로써 네. 완성도가 충분히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보완하고 있다는 것이 그 큰 차이점입니다. 의료기관의 이 장점들이 이제 분석이 됐다면 그런 정보는 우리 이 시민들도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자원 정보에 대한 공개 수준을 어디로까지 할 것은 저희가 취득할 때 승낙을 받는 그렇습니까? 과정인데 예, 예. 이것이 잘 체계화된다면은 예. 차기에는 분명히 협의하에 예. 필요한 정보는 도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우리가 뭐 심장이 아프면 어느 병원으로 갈까? 예. 예, 안과 진료는 어디로 갈까? 예. 이거 다 분석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대충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까? 예. 예.
네, 이렇게 잘 하시다가 보니까 우리 제주 지역 응급의료체계 행안부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이 높이 평가를 받았을까요? 네, 행안부에서 우수사를 평가받은 것은 아마 저희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있고요. 응급의료 운영체계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네. 종합 세트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 네, 저희가 만들었다는 종합 세트라는 것은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서 시도해서 성과를 낸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체계를 동시에 수행해서 그 결과가 나왔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세트라는 건 뭐냐? 첫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한나의 운영을 통해서 이를 이루어왔던 것이고, 두 번째는 지침서를 만들어서 공통의 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저희가 통합 체계, 모든 응급의료 관련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이루어진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했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직급별로 책임자, 중간관리자, 실무자급을 만드는 분과 운영 체계를 통해서 해결책을 개선해 나갔던 이 네 가지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좋은 성과가 발휘되었기 때문에 이런 네.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 대란 속에서도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네, 이 얼마나 큰 성과였는지를 잘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근에 제주공항 내에 닥터 헬기 경납고를 이제 확장을 하면서 네네. 출동 시간을 이송 시간을 굉장히 줄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예. 이게 응급 의료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예. 저희 제주 지역의 환경을 생각하면 지리적 환경이 상당히 제한점이 많습니다. 그렇죠. 섬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응급 환자를 이송하거나 또는 전원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데, 닥터헬기는 그러한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최상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닥터헬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약점이 바로 계류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 공항에 신축할 계류장은 이러한 지리적인 제한점을 네. 최소화시키는 구조적 장치로 보시면 되겠고, 네. 그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가 이송 시간을 단축시키고, 또 이전에는 닥터헬기 뜨지 못해서 이송 못했던 많은 경우의 수를 제거함으로써 이송 횟수도 현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그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닥터 헬기를 출동시키느냐 마느냐는 어디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닥터 헬기는 일단은 저희가 닥터 헬기 항공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방이나 또는 보건소 등에서 의뢰를 받게 되면은 저희가 항공통계사와 기장과 응급의료진이 동시에 합의를 해가지고 예. 결정을 해서 바로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 이 정도의 환자면 네. 출동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그걸 종합적으로 합의로 통제사, 기구 여러 가지 아는 통제사, 운항 예. 통제사와 헬기를 조정하는 조종사와 예. 의료진이 같이 합의를 해서 그 즉시 정해가지고 바로 행동을 취하게. 서귀포시가 제주시에 비해서 의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건 너무 잘 알려져 있는데 예. 응급의료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네네. 산남북의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뭐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또는 뭐 가깝게는 수도권과 제주 지역의 격차가 있듯이 제주도 내에서도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격차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격차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과 집중입니다. 제주의 예를 들면은 서귀포시에서 선택을 해야 될 것은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이 있다면 그것은 역량을 키워서 집중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겠죠. 네. 대표적인 게 응급 환자의 경우는 경증이 되겠습니다. 네. 경증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흔히 많이 듣고 있는 소아, 산모라든지 이런 네. 여러 가지 경증 환자에 대해서 체계를 만드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도가 지금 같이 추진하는 대표적인 것이 건강주치의 제도가 그 일환이고, 또 하나는 달빛 어린이병원의 확대 운영이 그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예. 경증을 자체로 치료하도록 하고, 예. 거기에 있는 유일한 서귀포 의료원에서 1차적으로 모든 환자 치료하도록 하는 것이 예. 그 역량을 키워주는 것을 예. 지원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 어차피 서귀포에서 안 되는 환자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치료할 수 있는 제주시나 다른 지역으로 신속한 전원 이송체를 구축해서 지체되지 않게 골든타임 이내에 체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네. 그 계획이 되겠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 역량 강화해서 해결하고, 네. 안 되는 건 빠른 이송을 통해서 해결해주는 이 두 가지 방법이 해결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도내에는 중증 응급질환 전문의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당직
체계를 지금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예, 이게 효과를 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중증 응급질환을 볼 수 있는 배후 진료과라 그러는데 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 진료과가 매우 부족한 과들이 있습니다. 네. 그 지역이 제주도도 예외가 될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과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대동맥 파열 같은 게 있을 때 수술하는 흉부외과 흉부외과. 전문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뇌 수술을 하는 또는 뇌졸중을 할 때 처치를 하는 혈관 조절을 하는 이런 네.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또는 수지 절단이 났을 때 이것을 접합하는 이런 의사들 같은 경우는 부족합니까? 전국적으로 다 부족합니다. 예. 그럴 때에 저희가 갖고 있는 대책으로서 특히 도내에서 그런 의사가 한 군데만 있는 경우 또는 많아야 두 군데 있는 경우는 그 의사들이 최대한 많은 시간 동안에 도내 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증 응급질환에 대한 당직 지원 체계가 되겠습니다. 제주에는 현재 6개의 응급의료 기관이 있는데요. 각 기관들마다 갖고 있는 자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장비라든지 하는 것들이 다 다르고 또한 처리할 수 있는 환자의 역량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응급의료 지원단이 개설된 이후에는 이런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지원단이 생기기 전과 생긴 후에는 사실 응급의료의 이 한정된 자원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지원 체계만 갖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도 예. 도내 기존에 일하고 있던 그 희귀 배구 진료과 전문의들이 예. 도외로 이탈되지 않게끔 막는 데는 최선의 결과를 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제주 지역에 이제 소방과 병원, 지자체가 이제 함께 보여주고 있는 응급의료의 거버넌스라는 게 제주가 굉장히 모범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 협업 과정에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많죠. 예. 예. 그는 전국 어디나 공통일 겁니다. 그래서 다른 우선 지역은 또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못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고요. 예. 우선 쉽게 말씀드리면은 응급의료 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 중에 대표적인 것이 소방이 있고 예. 또 병원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각 기관은 그 기관의 입장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소방의 경우는 응급환자 발생하면 빨리 가서 구조를 해서 병원에 빨리 이송하고 싶어 할 것이고 거기서 올인을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병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역량이 되고 잘할 수 있는데 빨리 받아서 해결하고 싶겠지만 역량이 안 되면은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병원에 빨리 안 받겠다고 하려고 우선 정책을 갖고 있을 겁니다. 행정에서는 모든 도내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하든 대부분 환자를 다 관리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 세 개의 기관에서의 생각과 우선순위가 네. 조율이 안 된다면 결과는 뻔한 겁니다. 이 조율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세 개 기관을 모두 하나의 통합된 의료 체계로서 협의체를 유기적으로 구성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중점이 되겠고요. 예. 그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오늘날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각 기관들이 본인들이 목표로 하는 것에서 조금씩 양보도 해주고 그렇죠.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줘야 이 거버넌스가 잘 운영이 되겠군요. 응급실이 이제 진짜 응급 환자들을 제대로 받으려면 말씀하신 대로 감기나 배탈 같은 경증 환자들은 이제 대형 병원 쏠림을 좀 막아줘야 될 텐데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당부를 해주시죠. 예. 우선 도민의 입장으로서는 예. 본인이 어떤 질환인지 알고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예. 대부분의 경우는 모르고 예. 또 급하고 답답한 기분에 찾게 됩니다. 저희도 병원의 입장에서는 오시는 모든 응급 환자분을 다 수용해서 다 치료해드리고 싶은 게 병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 1년에 12만 명에서 17만 명까지 생기는 응급 환자를 한 개의 병원이 다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거겠죠. 결국 도에서는 생기는 환자를 도내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도민 여러분께서는 큰 병이 아니라고 보니 판단되시면 조금 작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를 자꾸 권고드리고 예. 또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거고 사실은 이런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빨리 마련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된 나라는 전국에 전 세계에 없기 때문에 예. 우리 도에서도 도민께서는 본인이 경증이라 판단되시거나 예. 어떤 경우는 상담을 통해서 경증이라고 얘기를 듣게 되면은 예. 좀 그런 데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2026년 올해 네. 제주 응급의료지원단이 다음 단계로 꼭 준비하고 있고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뿐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소위 응급실 뺑뺑이란 말이 나오는 것도 또 실질적으로 응급 환자의 수용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도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이 모든 환자 받을 수 있고 다 해결할 수 있는 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이고 그렇다면은 어떤 병원이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 정보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국민뿐 아니고 의료진이 구급대원한테까지 지금 공유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즉 현재 지금 생기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정보의 단절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이러한 정보의 단절을 도내에서는 없애자 해서 응급의료 정보 체계라는 것을 구축하려고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축하게 된다는 것은 앞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도내 자원을 매달 또는 필요할 때 수시로 중간에 누가 당직을 하고 있고 어떤 장비가 어떻게 돼 있고 병실이 어떻게 되고 있고 상황이 어떤 거를 일일이 수기나 또는 사람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실시간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파악함으로써 이러한 정보체계 파악 및 현황 조율 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시간으로 환자들이나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도록 만드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다음 스텝이고 이것을 구축하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AI를 통한 자동 정보 체계라든지 분석 체계를 통해서 도민들이 최소한의 시간과 경비로 원하는 의료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응급으로 체계 구축을 하는 것이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응급실 최전선에서 우리 뛰고 있는 의료진과 도민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이번 의정 사태 또 그전에 코로나 사태 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사실 최전선에서 1년 365, 24시간을 힘들게 일하고 있는 구급대원과 응급 의료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제 마음속으로부터 존경과 감사를 드리는 바이지만 아울러서 그분들의 그러한 고생을 또 우리 도민들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대답을 받을더라도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꼭 감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심지어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응급 의료진과 구급대원 간에도 마찰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정보체계를 빨리 구축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보완해야 되는 것이 늦기 때문에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지원단이 최선을 다할 테니 빠른 시간에 구축해서 실무하는 의료진들이 시스템의 장애로 인해서 서로 갈등이 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 도민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력과 격려를 부탁드리고 저희는 끝까지 노력해서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제주 도민들을 위해서 안전과 또 생명을 위해서 많은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급의료는 평소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절실한 순간에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안전망입니다. 제주형 응급의료 체계는 열악한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해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오늘 인터뷰 제주 공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어려운 게 현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 소방과 도 그리고 병원에서는 긴밀히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항상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저희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은 뭔가 다급하고 불편하고 그다음에 걱정되시기 때문에 저희 응급실을 찾아주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절한 시간 내에 환자를 응대하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멘탈 얼른 타고 발전 투입을 하죠. 얼마